여러분, This is my car라는 문장에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단어고 매우 쉬운 문장이에요. 이것은 한 대의 나의 차다. 한국말로는 됩니다. 예,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틀렸대요. 이게 제가 토익 처음 공부할 때 접했던 문장인데 전 이해가 안 됐어. 왜? 이것은 나의 차 한 대이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정확히 맞는데. 그래서 해설지를 찾아봤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소유격과 관사는 같이 쓸 수 없대요. 그러면 거꾸로 난 소유격과 관사는 왜 같이 못 쓰이지? 오히려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해설지에 없어. 그래서 선배님, 영어 잘하는 선배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선배님, 소유격과 관사는 왜 같이 쓸 수 없어요? 소유격과 관사는 원래 같이 안 쓰요. 왜요? 원래 그래.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언어는 규칙인데 규칙이 뭐 이유가 어딨어? 그냥 외우는 거지. 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하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앞으로. 이유도 모른 채 막 어떻게 외우고 넘어갑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릴 텐데 그것만 있습니까? 무슨 예외 무슨 예외. 계속 예외가 추가돼요. 예외가. 미쳐버리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이유를 찾아보겠다 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발견해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대란 뜻도 있지만 불특정한의 의미도 있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불특정한 하나 이 뜻이에요. 마이는 내 차야. 그러니까 아무거나가 아니라 나만의 차야. 즉 라고 하는 관사는 불특정한 것, 마이는 내 것, 이게 서로 모순이라는 거지. 이봐요. 이걸 해설서에 만약에 이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소유격과 관사는 같이 쓸 수 없어? 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이 답을 맞췄더라도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전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언어는 이해하는 것이야. 논리적인 것이구나. 자, 그러면 문법을 공부하기 전에 이해하면 되겠구나. 그 문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10년 넘게 준비를 해오고 공부를 해왔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모든 문법 사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이제는 다른 학생들도 저처럼 공부하면 안 되겠다. 그러한 암기식의 강의는 힘들게만 할 뿐이다 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새롭게 강의를 만들게 되었고 그게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10년 이상 공부했던 모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문법을 공영상에 동영상으로 올려놓고 결과를 봤더니 서프라이즈! 엄청난 조회수가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10년 이상 노력해서 만들어온 이해하는 문법 이제 여러분 단기간 내에 끝내실 수가 있어요. 문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는 것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제 강의를 통해서 영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법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문법의 현주소는 암기를 시킨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약속이야, 규칙이야 이런 말로써 포장을 해서 달달달달 암기시킨다는 거예요. 심지어 앞머리만 따서 외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 수년간을 배웠던, 수십 년간을 배웠던 말이죠. 맨날 까먹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어는요. 수천 년간 다듬어진 논리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서양 철학의 결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매우 과학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즉,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원리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그 원리를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영어 공부가 쉬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무엇, what이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이며 이게 왜 그런지 그 원리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영어 공부가 그래요. 더 이상 어렵지 않고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분명히 문법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문법을 왜 배우는 것일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의사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신체 구석구석까지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누가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문법 학자, 교수들이 하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게 사람인지 토끼인지 새인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 능력, 바로 그게 영어에선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이에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진짜 너무나 지엽적인 디테일한 문법 사항까지 모르셔도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인턴한테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던져주고 희귀한 질병까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치료법을 알려준 다음에 외우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영어도 똑같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웁니다. 그리고 그 1형식에 관련된 동사 20개, 2형식과 관련된 거 20개, 이런 식으로 100개를 알려줘요. 그것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요. 말이 됩니까? 1형식과 5형식의 차이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어까지 외우라니요. 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1형식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2형식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형식까지 배웠다면 그때 각 형식에 따른 동사들을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 중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이유를 알고 그 부분을 암기만 조금 해주시면 영어가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자, 영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문법을 공부하고 그 문법이 적용이 되면 독해가 가능한 겁니다. 제 수업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문법과 독해가 한 번에 갖춰지는 현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거기에 기본은 바로 이해라고 하는 것이죠.